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TCR 교육이사 송영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 TCR입니다. TCR이라는 회사는 수순, 리치에서 선택된 부자, 이런 선택된 부자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다 이제 선택된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바라현미를 만드는 회사예요. 바라현미를 만드는 회사인데, 바라현미는 현미를 싹을 틔운 걸 보고 바라현미라고 합니다. 우리 콩을 싹을 틔운 걸 보고 뭐라고 하죠? 네, 콩나물이라고 해요. 근데 현미를 싹을 틔운 걸 보고 바라현미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현미라고 하면 1분도 쌀에서 5분도 쌀까지가 이제 현미입니다. 근데 보통 싹은 1분도 쌀만 납니다. 나머지는 이 쌀분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싹이 나지 않죠. 그래서 1분도 왕겨만 벗겨낸 그 현미에 쌀을 틔운 걸 보고 바라현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쌀이라고 하면 쌀이 있고 쌀분이 있고 쌀 껍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쌀눈의 영양이 66%의 영향이 있고요. 이 껍질의 영향이 29%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6% 29 더하면 95%의 영향이 쌀눈과 쌀 껍질에 있는데, 우리는 이걸 깎아내죠. 몇 번을 깎아냅니까? 9번을 깎아내요. 9번을 깎아내다 보니까 이 쌀눈과 쌀 껍질을 다 깎아낸 이러한 쌀을 먹게 되죠. 그러니까 몇 가지 95%의 영양을 다 깎아내고 5%짜리의 탄수화물 덩어리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고혈압 환자가 1000만 명이에요. 당뇨 환자가 1000만 명이에요. 그리고 치매 환자가 300만 명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고혈압, 당뇨, 뇌경색, 혹은 뇌출혈, 고지혈증, 동맥경화 이러한 등등등등 이러한 모든 걸 보고 심혈관계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 심혈관계 질환의 주된 원인이 바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탄수화물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에서 이제 3대 영양소로 들어갑니다. 특히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변화가 되면서 이 에너지, 내가 힘을 내는 이 성분에 쓰이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힘을 내는 데 쓰이고 남는 게 문제죠. 그것이 그냥 배출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한 것이 다 배출이 되지 않고 내 몸에 축적이 돼요. 뭐로 축적이 됩니까? 지방으로 축적이 되죠.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데, 지방 중에서도 중성지방이라든지 혹은 트랜스 지방, 이러한 것으로 이제 축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내 혈관 속에 기름 덩어리가 둥둥 떠다닌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내 세포나 조직 사이에 어떤 지방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밀어내고 쌓이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쌓이는 거죠. 쌓였어요. 그러면 이 넓은 혈관을 통과하던 혈액이 좁은 혈관을 통과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압력이 높아지죠? 네, 혈압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가 고혈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내 혈액 속에 당 성분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당뇨가 되는 거죠. 이러한 원인들이 바로 탄수화물 과다 섭취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미 좋다는 건 다 아세요. 근데 현미를 사람들이 잘 안 드세요. 사람들이 현미를 안 드시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현미는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되고, 두 번째, 딱딱하고 거칠입니다. 딱딱해요. 현미가 소화가 안 되고 딱딱한 것은 현미에 있는 누런 속껍질 속에 들어있는 피틴산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그래요. 자, 피틴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분해가 되면 이노시톨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영양소로 바뀌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 몸속에 피틴산을 분해하는 장내 미생물, 즉 효소가 많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자, 효소라는 건 무엇일까요? 효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물질을 잘게 쪼개서 분해시키는 어떤 잘 드는 칼 같은 것이 효소입니다.
그러니까 피틴산이라고 하는 것을 잘게 잘라낼 수 있는 효소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기억해 보시죠. 어떤 여성분인데 호리호리하고 키도 자그마하세요. 그런데 뭐 술을 드시는데 소주를 뭐 두세 병 먹어도 끄떡 없으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남성분인데 등치가 건장하세요. 나이도 젊어요. 그런데 술을 조금만 드시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거는 바로 뭐냐면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알코올의 화학식이 C2H5OH다 이렇게 됐을 때, 알코올 분해 효소가 있는 분은 이것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CO2나 H2O로 분해를 시켜요. CO2는 뭐죠? 탄산가스, 그죠?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H2O는 물이에요.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이렇게 바로바로 분해시켜. 그럼 술이 들어와도 잘 깨나요? 취하나요? 안 취하나요? 잘 안 취하죠. 그리고 술을 먹어도 금방 또 깨죠. 그런 게 알코올 분해 효소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바로바로 분해를 시키는데,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한 것들이 혈관을 타고 돌고 머리도 돌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지럽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다음날까지 술 냄새가 나는 거죠. 이런 뜻이 이러한 그 분해 효소, 피틴산을 분해하는 장내 미생물, 효소가 사람들 몸에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현미를 드실 때 어떻게 드시라고 그래요? 오래 씹으라고 하죠. 30번, 50번 입에서 가루를 만들 정도로 씹으라고 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씹어서 먹어도 현미의 소화 흡수율은 30%를 채 넘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얼마나 맛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주변에 보면 맛있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TV를 봐도 거의 먹방 방송이 반 이상이나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소화도 안 되고 딱딱한 거 언제 이렇게 다 씹어 먹어요? 그러니까 에이 안 먹어 하고 그냥 백미를 먹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혈관 질환이죠. 심혈관 질환이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러한 현미에 쌀을 살짝 튀우니까 요 피틴산을 분해하는 효소가 이 속에 그대로 들어오더라고요. 자, 효소가 이 속에 생겼다라는 건 어때요? 소화가 어떻게 된다? 잘 된다. 너무너무 잘 된다. 그래서 이재성 박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으로도 내려가기 전까지 입속에서 소화가 다 된다고 하죠. 혹시 바라현미 밥을 해 드시면 이렇게 밥 냄새가 나잖아요. 백미밥 냄새하고 바라현미밥 냄새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어때요? 네. 고소하긴 한데 바라현미는 약간 시큼한 냄새 안 나나요? 네. 보통 백미밥은 약간 달큰한 냄새가 나요. 근데 바라현미 밥을 이렇게 밥을 하면 밥 냄새에서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효소 냄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소가 그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바라현미는 어떻다? 소화가 잘 된다. 잘 돼도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장이 안 좋으신 분들 있죠?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보통 두 가지로 나눠요. 첫째 변비, 두 번째는 관인성 대장, 그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러한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바라현미를 드시면 어떤 분들이 일주일, 어떤 분들은 한 달 동안 밖에 나가기로 겁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바라현미를 드시면 굉장히 소화가 잘 돼요. 입속에서 소화가 잘 될 정도로 소화가 엄청 잘 되고요. 또 발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딱딱한 것이 부드러워져요. 자, 그러면 95%의 영양까지도 다 먹으니까, 그리고 또 흡수율도 80% 이상 되는 굉장히 좋은 흡수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이제 우리가 바라현미만 먹어도 되잖아요. 네? 그래도 100%의 영양을 다 섭취를 하게 되는데, 씨앗이, 곡식이 싹이 틀 때는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콩에는 비타민C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콩을 발화시킨 콩나물에는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더라. 즉 현미에는 없었던 성분이 현미를 발화를 시키니까 많이 생긴다거나, 혹은 현미에 적은 양이 들었던 것이 발화를 시키니까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생겨나더라는 거죠. 그 중에 특히 뭐가 있냐면, 첫째, 비타민 B군이 엄청나게 생겨나요. 비타민 B군은 뭐냐면 피로회복제 성분입니다. 우리가 먹는 종합 영양제의 대부분의 성분들이 비타민 B1, B2 이런 비타민 B군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이 들어오게 되면 어떠냐면 피로한 줄을 몰라요. 우리가 보통 점심 식사를 하고 나면, 혹은 식사를 하고 나면 갑자기 이제 당 수치가 확 올라가면서 이제 식곤증이 생겨요. 네? 좀 졸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백미를 드시면 당 수치가 올라가면서 이제 식곤증이 생기는데 우리 바라현미를 드시면 비타민 B군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식곤증이 별로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원래 힘이 나야 됩니까? 아니면 졸려야 됩니까? 힘이 나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바라현미를 드시면 이런 비타민 B군이 굉장히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피로를 잘 모르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바라현미 드시면 피곤한 걸 잘 몰라 하세요. 두 번째는요, 엄청난 양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이 식이섬유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 장을 다 청소를 해줍니다. 들어와서 장을 다 청소를 해줘요. 그래서 바라현미를 드시면 첫째, 소화가 잘 되는 게 첫째고요. 누구나 느끼는 두 번째는 변비나 설사가 굉장히 없어져요. 그리고 이 드시는 양에 비해서 아침에 나오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바라현미가 장을 다 청소를 해주고 또 혈관 내벽에 쌓인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나 이러한 것들을 다 제거를 해주니까 혈압도 높았던 분들이 다 정상으로 많이 돌아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엄청난 미네랄들이 들어있는데 미네랄 중에서도 셀레늄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등등등등의 어떤 미네랄이 들어있는데 이러한 미네랄들은 내 치아라든지 골격근이라든지 생체 밸런스를 유지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특히 이 미네랄은 어디에 작용을 한다? 면역계에 작용을 해요.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죠? 면역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면역계에 작용을 하는 것이 어떤 미네랄이다. 그런데 굉장히 좋은 미네랄들이 많이 들어있다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요, SOD 성분이라고 해서 슈퍼옥사이드 비스무스타제에서 젊어지는 항산화제가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항산화제는 내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녹슬지 않게, 내 몸을 녹슬지 않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는요, 가바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가바는 감마 아미노 부트릭산 혹은 감마 아미노 낙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동물에 있어서는 뇌에만 존재하는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부족하게 되면 뭐 불면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또 뭐 치매라든지 심하면 정신분열증까지 걸릴 수 있는 것이 가바예요.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이 가바를 하루에 6mg을 꼭 섭취를 해줘라. 그러한 것을 예방하려면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라현미 100g이면 종이컵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한 주먹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바라현미 100g에 가바가 얼마나 들어있어요? 9mg이 들어있습니다. 놀랍죠? 대단합니다. 이게 바로 바라현미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 그 현미보다 좀 딱딱한 것이 덜하고 이러한 것이 바라현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말하면 종합영양제고요. 신이 내린 마지막 선물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바라현미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들입니다. 물론 이거 이외에도 바라현미에 많은 더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대체적으로 나열하기 정도고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 이러한 바라현미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어요. 곡물바라기라고 해서 곡물바라기라고 해서 로타텍이라고 하는 곡물바라기를 약 150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곡물바라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이 속에 그 현미가 한 400kg 정도 들어갑니다. 400kg가 들어가는데 여기에다 현미를 넣고 뒤에서 조작을 하면 지가 알아서 천천히 돌고요. 그리고 거기에 물을 공급을 하고 그리고 바람도 불어주고 하면서 자동으로 48시간이 지나면 몇 시간이요? 48시간, 이틀이 지나면 일반 현미에서 바라현미로 변해요. 자, 일반 현미에서 바라현미로 변하는데 우리가 일반 현미 1kg는 2,500원에서 약 3,000원 정도 해요. 근데 바라현미는 비싸요. 우리가 바라현미는 1kg에 6,000원에서 약 7,000원 정도 돼요. 지금 아마 이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약 7,8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라현미 비싼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한 150대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많은 바라현미를 생산할 수 있겠죠. 네. 많은 바라현미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마진이 나올 건데 그렇게 바람미를 생산하는 회사가 저희 회사만 있을까요? 바람미를 만드는 회사가 저희 회사만 있을까요? 아니죠. 많은 다른 회사들도 바람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로타텍이라고 하는 기계를 저희 회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회사들은 바람미를 생산함과 동시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그 판매 루트를 통해서 팔리면 좋고 안 팔리면 말고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 바람미를 생산함과 동시에 바람미를 팔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만들어놓으면 뭐하고 아무리 쌓아놓으면 뭐 할 거예요? 팔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노벨상을 뭐 100개를 받았으면 뭐 할 거고 특허를 뭐 수십 개를 받았으면 뭐 할 겁니까? 팔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다른 회사들은 바람미를 생산하면서 팔리면 좋고 안 팔리면 말고인데 저희들은 바람미를 생산함과 동시에 이것을 팔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럼 시장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냐? 쉽게 말해서 싸고 편리하고 나에게 혜택과 마진이 돌아오면 시장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바람미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시장은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당연히 만들어지죠. 그래서 저희들은 바람미를 생산함과 동시에 시장이 돈을 벌 수 있는 마케팅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 마케팅이 바로 첫째가 무점포, 대리점, 청약이에요. 저희들은 바람미를 유통을 하는데 회사가 직접 어디 직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어디와 통해서 거래를 하냐? 대리점을 통해서 거래를 해요. 그래서 회사는 대리점을 통해서만 거래를 하는데 대리점은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쌀 1kg 얼마나 그랬죠? 6,000원이라고 그랬죠? 쌀 1kg 6,000원을 판매하면 1,000원의 마진을 줍니다. 1,000원의 마진을 준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대리점 하시는 분은 실제적으로 얼마에 쌀을 사실 수 있는 거예요? 5,000원을 사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마트에서 바람미 1kg에 얼마라고 그랬어요? 7,800원이었어요. 대리점은 5,000원이죠? 그러면 2,800원, 쌀 1kg에 2,800원이나 되는 싸게 쌀을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대리점을 하는데 청약비가 얼마냐? 첫째 청약비가 그냥 9만 원이에요. 9만 원을 내시면 대리점권을 드리고 또한 회사에서는 그냥 쌀을 드셔보시라고 쌀을 또 2kg를 드립니다. 2kg면 12,000원 정도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대리점 9만 원을 가지고 그냥 쌀 2kg 받고 나는 5,000원에 쌀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내가 쌀을 판매를 하면 키로당 1,000원의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뭐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그죠? 누군가를 이 자리에 모시고 오신 분들이 있죠? 자, 회사 입장에서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소중하지만 시장을 늘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이 자리에 모시고 오신 분 혹은 누군가를 대리점으로 안내하시는 분이 소중하겠죠. 자, 그분을 보고 회사는 추천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추천수당이라고 해서 추천수당을 2만 원을 드립니다. 추천수당을 2만 원을 드리고요. 자, 추천수당을 2만 원을 드린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에이, 내가 9만 원 갖고 온 거여서 내가 너 2만 원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나요? 자, 나는 9만 원을 가지고 뭐를 샀어요? 대리점권을 샀죠? 그리고 쌀 2kg를 받았어요. 그죠? 자, 회사 입장에서는 9만 원을 받고 뭐를 팔았죠? 대리점권을 팔았어요. 또 쌀도 2kg를 줬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정당한 거래예요? 부당한 거래예요? 정당한 거래예요. 그 거래가 종료가 됐죠? 그러면 나머지 9만 원에서 12,000원 뺀 78,000원이라는 돈은 누구 돈입니까? 내 돈이에요? 그렇죠. 회사 돈이죠. 회사에서 이분들에게 2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받은 돈은 회사는 회사가 갔던 어떤 일을 해도 나는 불만이 없는 거잖아요. 이미 거래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회사는 시장을 늘린다. 시장을 늘리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냥 추천수당 2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센터 수당이라고 해서 이 센터 수당을 드리는데 내가 대리점 한 분을 가입할 때 그 대리점이 그 센터를 통해서 대리점을 가입하게 되면 3,000원의 센터 수당을 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일마감이라고 해서 후원 매칭 수당을 드리는데, 자, 나를 통해서 A 실적이 있고 B 실적이 있을 수 있죠. 자, 내 A 실적에서 내가 하나의 대리점을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B 실적에서 또 하나의 대리점을 가입을 했어. 그리고 12시가 밤 12시가 딱 됐어요. 12시가 되면 저희들은 마감이 됩니다. 자, 나를 통해서 A 실적에 몇 개 대리점? 한 개 대리점. 또 B 실적에 몇 개 대리점? 하나의 대리점을 가입했죠. 자, 1대2를 가입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자, 9만 원을 받았죠. 쌀값 12,000원 뺐죠. 네? 그리고 센터 수당, 추천 수당을 뺐죠. 그리고 회사에서는 조금 한 5% 정도 마진을 가져가요. 그럼 나머지 금액이 있죠. 네, 나머지 금액을 사장님들한테 다 돌려드려요. 그러니까 95% 이상을 회사가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이러한 특판이나 직판에 가입된 회사들은 매출액 대비 몇 프로를 돌려주게 돼 있어요? 35%만 돌려주게 돼 있죠. 근데 저희 회사는 얼마를 돌려준다? 95%를 돌려줘요. 그래서 그것을 N가로 만들어요. N가로 만들어서 그 N가에 이제 곱하기를 해주는데, 저기 요 뒤에 보면 아마 여기 나올 건데 1대1 하시는 분은 3N이에요. 네. 그 N가에 곱하기 3N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약 한 2만, 한 2,000원 정도? 네, 요 정도 수당이 평균적으로 발생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3대3으로 할 수 있겠죠? 네, 3대3. 3대3으로 마감되면, N가에 곱하기 5를 해줍니다. 그거는 이제 전산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하니까, 굳이 그걸 내가 골치 아프게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 그 시뮬레이션가를 이렇게 따져보면, 한 35,000원에서 4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7대7로 마감이 될 수 있겠죠. 자, 7대7로 마감이 되면 한 6만원 정도. 네. 그 다음에 15대15. 15대15는 15N입니다. 15N이면 한 11만원 정도. 그 다음에 30대30을 하게 되면 약 30N으로 해서 약 22만원 정도. 그거는 N가에 따라서 조금 나눠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저희들은 재구매가 있어요. 저희들은 매달 대리점을 가입하신 분들은 매달 5kg씩 3만원 3만원을 재구매를 하시면 돼요. 재구매하는데 뭐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나요? 그냥 3만원 드시면 돼요. 보통 이제 4인 가족이 100미를 드실 때,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밥 조금 반찬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미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4인 가족에서는, 10kg를 못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바라현미는 어떤가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5kg 3만원 드시는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재구매를 하게 되면, 저희 회사에서는, 이번에는 특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수입이 많이 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수입이 많이 되는 게 좋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A를 소개를 했고 B를 소개했어요. 그죠? 내가 A를 소개했고 B를 소개했습니다. A가 C를 소개했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아는 D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아는 D를 내 옆에다 이렇게 또 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못하죠. A, B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아는 D를 이 C 밑에다 소개를 해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또 내가 아는 E가 나올 수 있겠죠. E를 또 여기다 소개를 시켜줬어. 내가 아는 또 F가 있을 수 있겠죠. F를 또 여기다 소개를 시켜줬어. 자, 이거는 무슨 계보예요? 후원 계보죠? 자, 이제는, 그런데 여기서는 또 추천 계보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나를 통해서 추천기업 1대가 누구죠? A, B, 또 C는 A가 소개했으니까 아니죠. D, 내가 아는 D, 내가 아는 E, 내가 아는 F. 이게 다 몇 대예요? 추천기업 1대입니다. C는 2대죠. 네? 자, 요렇게 해서 누가 요분들이 각각 재구매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추천기업으로 5대까지 1,000원씩 올라가요. 추천기업.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커지나 한번 보세요. C는 몇 대예요? 추천기업? 2대죠? 자, A가 또 한 20명 정도를 가입을 시켰어. 추천기업으로 가입할 수 있겠죠. 이분이 또 재구매를 했어. 그러면 2만 원이죠? 2만 5천 원이 되네요. 근데 또 B가 또 가입을 했어. 5명. 그리고 C가 또 10명을 또 가입을 시켰어. 그럴 수 있겠죠? 또 여기 또 D에서 또 F에서 여기서 또 가입을 시켰어요. 이렇게 해서 추천기업은 몇 대까지? 5대까지. 1,000원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요 뭐 뒤에 이렇게 보시면 보통 한 사람이 한 5병 정도만 추천을 해서 재구매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보통 한 달에 4,500만 원 정도까지 수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재구매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직접 움직이시는 분들한테는요 엄청난 이제 혜택이 돌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소비자 소개 판매. 저희들 쌀 1kg 팔면 얼마의 마진을 준다? 1,000원의 마진을 준다. 쌀 1kg 팔면 1,000원의 마진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쌀을 600만 원어치를 팔았어요. 자, 쌀을 600만 원어치 한 달 팔았어. 그럼 나에게 한 달에 얼마 정도 수입이 될까요? 네? 100만 원 수입이 되는 거예요. 100만 원 수입이 돼. 쌀 600만 원어치 팔면 100만 원 수입이 됩니다. 작아요. 보통 우리가 일반 뭐 화장품이라든지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그렇게 팔려면 힘들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건 뭐예요? 아침을 먹고 점심도 먹어야 하는 거고 점심 먹고 저녁도 먹죠? 쌀 떨어지면 또 쌀 사서 먹죠? 이러기 때문에 이 마진만 해도 키로당 1,000원의 마진, 100원, 1,000원의 마진만이라도 하더라도 대단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저희들은 쇼핑몰을 운영합니다. 이 쇼핑몰에는 저희들이 각각의 PB가 있어요. PB가가 있는데, 자, 이 PB가에서 내가 쇼핑몰을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본인한테 20% PB가의 20%를 캐시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PB가의 40%를 나누기 20해서 곱하기 20대까지 나눠주는데 이거는 뭐냐면 압축 롤업이에요. 그러니까 재구매를 하지 않는 분은 빠집니다. 그래서 재구매를 하는 분들에게 압축 롤업을 이거를 계속 나눠주기 때문에 어떨 때는 중간에 막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은 내가 한 20대에서 만약에 누가 샀어. 그럼 거기가 1대가 되는 거예요. 네? 20,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백 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추천계보 롤업 매칭을 1대 10%, 2대 10% 해서 이렇게 10%씩도 줘요. 그러니까 추천계보 아까 말한 대로 5대까지 해서 1대, 2대까지.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 시장이 형성돼야 안 돼요. 시장이 형성되겠죠. 자,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저희가 이제 이번 3월 말부터는 무엇이 생기냐면 총판이 생깁니다. 보통 우리가 대리점을 통해서는 예전에 대리점을 통해서도 굉장히 어떤 수입을 많이 가져간다라고 했는데 대리점을 통해서도 많은 수입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리점 수입은 껌이에요. 껌. 그래서 이번에 특판, 초판 마케팅이 생기면서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냐면 월 1억 프로젝트가 월 1억. 월 1억 프로젝트가 나오는데 자, 그 특판, 총판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 우리가 대리점권을 따야 돼요. 모든 시초가 첫째가 대리점권입니다. 대리점권을 따려면 어떻게 돼요?
9만 원 청약비를 내는 거죠? 그럼 쌀 2kg 받고 아까 말한 추천수당 이렇게 다 받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리점권을 따신 분에 한해서 뭐를 딸 수 있냐면 특판점을 딸 수 있어요. 자, 특판점을 따신 분에 한해서 뭐를 또 딸 수 있다? 총판점을 딸 수 있어요. 자, 특판점을 따는 분은 특판수당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고요. 총판점을 따시는 분은 총판수당을 받을 자격이 생겨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특판점은 어떤 조건이 있느냐? 특판점은 저희들 쇼핑몰 혹은 쌀, 네? 거기에 우리 PB가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PB가에 20만 PB를 하면 나는 특판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오늘 5만 점 사고 내일 얼마 사고 이렇게 해서 20만 점이 누적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건 아니에요. 특판점 한 번에 사셔야 됩니다. 얼마 이상? 20만 PB 이상을 사시면 뭐가 생긴다? 특판점이 생기는 거예요. 자, 총판점은요? 그렇죠. 50만 PB 이상을 사시면 총판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뒤에를 한번 볼까요? 특판, 총판, 누구나 구매 가능 이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20만 PB를 맞추려면 각 PB가 20만 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바이오틱스 유산균 있죠? 그거는 가격이 얼마예요? 77,000원에 PB가가 35,000 PB죠? 그죠? 자, 우리 바람미 막걸리는 18,000원에 PB는 6,000점이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코디초는요? 35,000원이야. PB는 13,000 PB예요. 자, 요 PB를 합쳐서 몇 만이 돼야 된다? 20만이 넘어서면 총판을 따는 거예요. 한 번에 일시로 구매하면 됩니다. 자, 특판이죠. 특판을 구매를 하는데 구매할 때 보면 예전에는 현금밖에 안 됐죠. 네? 이거는 본사에 와서 카드를 긁으셔도 되고, 네? 또 각 지사에 카드 체크기를 나눠준 걸 가지고 카드를 긁으셔도 되고, 또 이번에 또 특히 이제 그 카드를 없으신 분들 있죠. 카드가 없으신 분은 캐피탈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앱을 통해서 이 지사장님들에게 이제 나눠줘서 어디든지 앱을 통해서도 이렇게 결제를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판에서 20만 PB로 하면 돈으로는 얼마나 될까요? 돈으로는 20만 점보다 높겠죠? 그래서 여기에 따져보면 약 58만 원 정도 된다. 네? 약 58만 원 정도를 구매를 했을 때 20만 PB를 해서 나는 특판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0만 PB를 했어요. 총판이 됐죠? 돈으로 따지니까 얼마 정도 되더라? 한 150만 원 정도 되더라. 이거는 PB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돈이 얼마가 들어갔어요? 한 210만 원 정도가 들어갔죠? 네? 특판에서 58만 원, 총판에서 150만 원 되니까 내가 210만 원 정도를 카드를 긁었거나 아니면 현금을 냈잖아요. 어휴, 돈이 많죠. 근데 이걸 다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저희 회사에서는 쇼핑몰 매출액의 10%를 적립을 합니다. 10%를 적립을 해서 매주 10%를 돌려주는데, 자, 특판은 얼마 했다고 그랬어요? 20만 PB에 300%가 될 때는 얼마죠? 60만 원을 매달 10%를 적립해 놓은 거에서 매주 그 60만 원을 특판 한 사람에게 나눠줘요. 언제까지? 60만 원 다 받을 때까지. 그러면 내가 58만 원어치 샀는데 결국엔 난 얼마를 받는 거예요?
6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물건은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있어요. 공짜로 물건 사는 거야, 아니에요? 공짜로 물건. 그럼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럼 회사는 뭐 먹고 살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사는 10%를 적립해 놓은 것만 줍니다. 10%를 적립해 놓은 것만 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천천히 받을 수는 있는데 다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는 조건, 못 받을 때는 어떨 때 못 받아요? 네, 그럴 때만 못 받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존재하는 이상 언제든지 다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총파는 50만 핍이죠? 50만 핍에 350%면 얼마입니까? 175만 원이죠? 내가 얼마나치 샀는데? 150만 원치 샀는데 얼마까지? 175만 원을 받을 때까지 회사 쇼핑몰 매출의 10%를 적립해서 그것을 n분의 1에서 나눠줍니다. 175만 원 다 받으면 이제 나는 못 받는 거야. 한 코드에 또 특판 총판 할 수 있다 없다? 예? 한 코드에 특판 총판을 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가 대리점 가입은 꼭 한 코드만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다른 코드로는 또 특판 총판을 충분히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잠깐 돌려봤어요. 돌려봤더니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n가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판이 내가 특판 총판을 하면 특판 수당을 받을 자격이 생기고 총판 수당을 받을 자격이 생기죠. 내가 안 하면 못 받아요. 근데 A가 특총을 했어. 또 B가 특총을 했어. 자, 그럼 12시가 딱 됐어요. 자, 그럼 우리 대리점 마감하듯이 쭉 마감이 되는 거죠? 몇 대 몇으로 마감이 돼요? 1대 1. 자, 그러면 특판 수당은 어느 정도 나오느냐? 대략 8만 원 정도. 총판 수당은 얼마 정도 나오느냐? 대략 20만 원 정도. 그러면 대략 얼마의 수당이 들어오는 거예요? 30만 원. 왜냐면 내 대리점 안 할 거예요? 대리점 하고 거기도 수당 다 받잖아요. 그러면 30만 원 정도 들어왔을 때 곱하기 30이면 한 달에 1000만 원이에요. 뭐만 해도 특총을 1대 1만 해도 얼마 수입이 된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처음 오신 분. 내가 그 돈을 210만 원 정도를 냈는데 230만 원, 25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어. 천천히. 특총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안 할 거죠? 그렇다면 1대1은 껌이다 아니면 밥이다? 그러면 요게 월 1000이에요. 물론 여기서 3대3, 7대7, 15대15, 30대 30이 또 있어요. 자, 30대 30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얼마 정도 된다? 약이에요. 어떤 분들 왜 그거 된다고 하더니 그거보다 안 나와요 이렇게 하시는 분 있으면 안 돼요. 네? 약 1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러면 3천만 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대박이냐면 내가 특판을 하는 것을 공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총판을 할 수 있는 것을 공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리시죠? 네?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야? 진짜로 줘?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보고 계신데 벌써 발 빠르신 분들은 시작을 하셨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제 선주문, 우선 예약 주문을 좀 먼저 특판 총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약 주문을 받는 특판을 하신 분은 막걸리 18,000원짜리 3개를 서비스로 드리고요. 총판을 하신 분은 몇 개를? 7개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떤 게 이루어지냐면 이제 사장님들은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내가 한 달에 200~300을 벌어보겠다. 가능한가요? 네. 500~600만 원을 벌겠다. 혹은 1,000만 원 벌겠다. 3,000만 원 벌겠다. 억대를 벌겠다는 바로 누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사장님들의 선택에 따라 달라져요. 회사는 그러한 마케팅을 만들었고요. 그런 마케팅을 통해서 대박을, 누가 대박이 나겠습니까? 사장님들이 대박이 나실 겁니다. 그러한 마케팅이 곧 시작되니까 기대하시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진정한 성공, 멋있는 꿈을 이루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